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여러분은 태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아침의 태양, 찬란한 빛, 뜨거웠던 날들,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오늘 과학톡은 2018년에도 어김없이 떠오른 미래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인류가 집중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태양은 사실 지구의 역사와 함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태양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됐습니다. 지구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는 사실 태양에서부터 오고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라든가 식물의 광합성이라든가 농작물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다 인류의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태양은 인류와 함께 계속 50억 년 이상의 나이를 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또 청정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현석 박사님께서는 사실 이 태양 하면 좀 남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태양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 태양처럼 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태양에서 받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아마 다 멸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현재처럼 이런 에너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가 현재로서는 참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받는 에너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또 전기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고 사실 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이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우주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직접 만들기가 힘듭니다. 네. 지상에서는 배터리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그렇지만 우주에서는 직접 만들기가 힘든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 태양전지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주 개발은 또 안 됩니다. 현재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가 네. 우주 개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인숙 박사님께서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태양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태양은 이제 영원하다 이런 것이 저한테는 이게 오는 태양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이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이제 석탄이라는 화석 또는 원자력이라는 핵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태양광이라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언제든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은 화석이나 원자력도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태양광도 바로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말자. 태양광 자체도 변화하고 구름이 끼고 유연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에너지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태양은 사실은 이게 거대한 불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거대한 불덩어리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실제로 지구로 도달하는 것은 한 10억만 분의 1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또 그 정도의 에너지 중에서도 한 반 정도만이 지구로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반사가 된다든지 대기층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요. 이러한 에너지들을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율로 보면 1만 배? 네, 10,000배 이상의 에너지를 이미 태양은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
태양 에너지는 결국에는 우주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살루 세븐이라고 하는 스테이션 세븐이라고 개봉을 했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보면 그 우주 개발에서 그 마지막에 그 중국 그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을 그 회복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우주 비행사들이 여행을 하는 그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기 위한 그 태양 센서를 작동을 시키면서 그 우주선이 복구가 되거든요. 우주 개발에서는 이 태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에너지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이 지붕 위에 커다랗게 지별판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태양전지가 본격적으로 에너지로서 연구되기 시작한 역사적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원래 태양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이용을 했고요. 과학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한 1800년대부터 저희가 광전 효과라고 해서 어떤 반도체라는 물질이 빛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런 현상을 발견한 이후부터 인류가 과학적인 관심을 갖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 개발, 인공위성 개발을 하면서부터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라고 하는 에너지 위기가 한번 오게 되는데요. 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제 대체 에너지라는 거를 인류가 찾기 시작을 했고, 그 대체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서 태양 에너지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태양전지가 언제 소개가 됐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70년대의 오일 쇼크에서부터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급이라는 측면으로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양광 에너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양열 에너지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태양은 크게 복사 에너지라는 거를 지구로 보내주는데요. 우리가 개념에 따라서 열 에너지나 광 에너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의 에너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태양열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복사열을 모아서 물을 데우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데워서 온수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를 취사나 난방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그거를 더 지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도를 많이 올려주면 그거를 우리가 증기 터빈까지 돌릴 수 있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열 발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직접 태양전지라는 소자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면 그거는 태양광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열을 통해서 온도를 높이는 거는 태양열 에너지. 네. 그리고 이거를 빛을 저희가 전기로 바꾸는 건 태양광 에너지.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시면 가장 네.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 이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반도체 재료 중에서 보면 가시광을 흡수해서 전하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이제 실리콘 물질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합물이나 유기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반도체 물질을 저희가 P형, N형이라는 형태로 변환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접합시키면 반도체 내부에서 생성된 그런 전하를
분리를 해서 전기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태양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주변에서 볼 때는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그 판넬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도시에 국한했을 때 태양광하고 태양열 둘의 경제성은 어떠한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시골에 가니까 밭이 있는데 이 밭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번다. 거기다가 감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태양광을 확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또 왜 감을 많이 심으면 풍년이면 또 감으로 농사로 망하잖아요. 태양광도 혹시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경우에 경제성이 어떠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어떤 게 좋으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이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바로 그냥 물을 데우는 온수의 형태로 우리가 쓸 것이라면 태양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으로도 온수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한번 전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온수로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가 더 드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라는 거를 바로 만들려고 한다면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을 써서 직접 전기화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두 개가 더 좋으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요즘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어떤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정부에서도 농촌 태양광이라는 것을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땅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는 땅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런 농촌의 실정에 맞는 태양광을 보급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이제 감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감도 풍년이 들면 네. 좀 농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기도 풍년이 들 수 있나요? 전기는 지금은 만들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 소비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정부도 많이 할 것이고요. 저희 뭐 과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태양 전지가 얼마나 이 우주 개발에 효과적인가 하는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첫 번에 1958년에 미국에서 이제 인공위성 발사할 때 여기에다가 태양 전지판을 이렇게 붙였어요. 태양 전지판을 붙였는데 태양 전지판만 붙인 게 아니고 네. 수은 전지하고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배터리 두 가지를 같이 실었어요. 같이 실었는데 수은 전지는 3개월 만에 끝났어요. 3개월 만에. 네. 근데 이 태양 전지판은 8년 동안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주선에다가 실으면은 20년까지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수명을 15년에서 20년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태양 전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굉장히 핵심 기술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배터리가 이 태양 전지판이 고장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결국에는 이 태양광 에너지가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특히 인공위성과 같은 데는 이제 필수 그 핵심 기술로 들어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성까지 가는 우주선이 있었는데 주노라고 하는 행성 탐사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성까지 가면은 태양 에너지가 실제로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보다는 많이 줄겠죠. 거리가 한 5배 이상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노라는 그 행성 탐사선이 가장 오랫동안 태양 에너지를 멀리까지 쓴 이제 그 가장 최근의 사례로 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행성 탐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태양 전지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 우주 탐사를 할 때 태양 전지판을 쓰는 이런 우주선은
지구 궤도에 발사하는 우주선하고 네. 그다음에 화성까지 보내는 거는 태양 전지판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화성을 넘어가면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그 효율이 좋은 이런 태양 전지판을 개발을 해서 네. 목성까지 가는데 사용을 했는데 목성에 보낸 태양 탐사선에 사용한 이 태양 전지판은 효율이 50%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효율이 네. 높게 나오나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실은 상업용으로 발전에 쓰고 있는 태양전지 효율은 한 20% 정도 되는데요. 우주용의 특수용으로 만들면 거의 50%에 도달하는 효율도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들려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비싸죠.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주 탐사 정도의 특수한 목적으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면은 지구상에서도 뭐 50% 효율도 달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태양전지 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에서 태양광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순간은 아마 스마트폰 하실 때가 아닐까 싶거든요. 스마트폰 할 때 굉장히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용 보조 배터리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솔라 페이퍼라고 해서 이렇게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태양광 충전기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태양광 충전기는 우리 실생활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계신 것들이 많은데요. 가장 가까이는 아마 집에서도 쓰시고 가게 같은 상점에서도 많이 쓰시는 소형 전자계산기. 거기 보시면 이미 작은 태양광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80년대 초부터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이제 좀 전력 사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뭐 솔라 페이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솔라 페이퍼와 같은 충전기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100% 충전하기에는 좀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효율에도 물론 한계가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전지는 사실 중요한 게 얼마 만에 강한 빛을 받느냐 하고 또 얼마나 넓은 면적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스마트폰 이거 면적이 아직까지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100% 충전을 해서 쓰기는 어렵지만 뭐 비상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쓸 수 있는 정도의 충전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보시는 캠핑용이라든가 또는 군사용으로 전기를 쓸 수 없는 어떤 외딴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들은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스마트폰 뒷면에 태양 전지가 결합된 그런 스마트폰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미 시범적으로는 만들어진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효용성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아마 향후 한 5년, 10년 이내에는 이런 태양전지로 다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충전기도 개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태양 전지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태양광 판넬을 이렇게 보급 확산시키면서 이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커버하는 건지, 네. 우리나라 산업은 어떤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전지라는 거는 사실 반도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강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지금 태양전지 개발에도 또는 상용화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품보다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태양전지 제품들을 이미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좁은 면적에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정용이나 건물용 이런 응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외에도 지금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하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값싼 제품보다도 다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고부가 가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지금 수출을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술 개발이면 이제 태양광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기술 개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사실은 태양광이라는 거는 태양이 있는 동안에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사실은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하고 연결하는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이라고 하는 분야와 결합을 해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이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급하려고 뭐 국내에서 또는 뭐 세계적으로도 열심히 좀 뭐 진행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에 사용되는 이 태양전지도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 반은 그 그늘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반은 그렇죠. 태양을 볼 수가 있지만 네. 그래서 그늘 속에 들어가서도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기하고 태양전지는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충전을 한 다음에 그늘 속에 들어가서 태양을 못 볼 때도 인공위성은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충전기하고 태양전지판은 같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받아서 건전지 같은 곳에 저희가 충전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개념이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전지의 핵심 기술은 어떤 건가요? 태양전지 핵심 기술은 지금 우리 쭉 얘기했듯이 얼마만큼 값싸게 만들고 높은 효율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하나 더 추가적인 것은 다양한 응용 분야가 지금은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한다 뭐 이런 경우였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솔라 페이퍼라든가 또는 옷에다 붙이는 뭐 이런 경우와 같이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응용 분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태양전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 발전이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화력 발전소들을 대체하는 정도의 규모로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건물에 직접 붙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용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태양전지를 건물 벽에다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건물의 어떤 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재로서 직접 건물에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우리,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상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저수지나 댐과 같은 네. 보통 보면은 저수지나 댐의 그 수면은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수상 태양광 발전도 지금 많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로 얘기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화석 발전 재생가능 중에서도 또 얼마 정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원자력을 보다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뭐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는 비싼 가격인 건 맞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 차이가 뭐 3배, 4배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태양의 조건이 아주 그렇게 좋은 국가는 아닙니다만,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 뭐 이런 아주 햇빛이 좋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기존의 화석 발전하고 같은 정도의 발전 단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태양광의 경제성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태리하고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위도는 같을 텐데. 위도가 조금, 그다음에 이제 기후에 대한 영향이 거긴 있습니다. 뭐 예.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름이 굉장히, 많지 않아서. 예, 청명하고 맑은 날들이 많기 예. 때문에 그런 일조 시간이나 태양이 비추는 빛의 강도, 양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성 문제, 저는 이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 이런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라늄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석탄이 있어야 된다든지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그렇지만 이 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갈수록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사하라 사막의 한 4분의 1 정도만 태양광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패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 인류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다 설치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많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설치를 해서 하면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사막에다 굉장히 큰 규모로 깔아서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는 과정에서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전기를 쓰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분산 발전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은 분산 발전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의 위에 지붕에다 만들고 또는 건물에 붙이고 그래서 가장 도시 중심에서 도시 근교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하면은 전송하는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으로 분산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요즘에 다시 자리를 되새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 그 풍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전봇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되면 이제 그 전봇대가 사라질 수 있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양광 할 때도 좀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농촌에 갔는데 막 태양광 패널이 막 곳곳에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이쁘게 풍경도 생각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만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뭐 아시다시피 유럽의 도시들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옛날 어떤 도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도시 환경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적인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고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과학자들이 생산한 또는 만드는 이런 태양전지가 아니라 디자이너도 참여하고 건축하시는 분도 참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종합산업으로 태양전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만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인지 그런 날이 오면 태양광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효율 올리고 가격 내리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상으로도 우리가 태양광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깔려고 노력을 해도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바꿔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태양광, 태양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그 미래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에너지로 가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면서 우리가 절약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공론화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반복되면서 이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 자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류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국엔 궁극의 방식이 될 텐데요. 이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는 그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태양 전지라고 하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사실은 그 과거 한 60년 전에는 거의 소설 속에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이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앞으로 한 30년, 뭐 빠르면 20년 이렇게 그때 되면 이미 태양 전지가 다 쓰이고 또 차세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차세대 태양 전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음 세대의 태양 전지는 어떤 형태가 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태양전지는 지금은 태양전지만으로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또 하고 있는 연구 방향들은 태양전지와 함께 다른 에너지 소자들을 결합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적으로 쓰면 뭐 열전소자라든가 앞전소자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태양전지를 기본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면 성능도 올라가고 또 쓰임도 지금의 단순하게 태양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하고도 변환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에너지 소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태양광 에너지 기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술과 융합이 될 건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혼자의 어떤 기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고 서로 혼합함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드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양전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열전, 앞전과 같은 다양한 어떤 에너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 소자들과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미래적인 에너지 소자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쓸 수 있는 옷에다 붙인다든지 뭐 모바일에 충전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그 생활에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미래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018년 과학자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2018년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네, 2018년이 황금 개띠 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개띠라서 내년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또 세상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좋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연구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생활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기술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박사님께서도 2018년도에 덕담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2020년을 위해서 한 2년 남은 해이기 때문에 2020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내일을 또다시 태양은 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 이렇게 쭉 지나면서 매일 해가 뜬다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싶고요. 또 태양은 이제 뜨는과 동시에 그 지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우리한테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해가 뜨고 난 또 그런 노을을 즐기면서 한 해를 즐겁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최은정 박사님께서도 덕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 과학톡이 이제 2주에 한 번 방송이 되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계속 보는 것이 쌓이면 모두 다 이 과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지시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과학톡에 대한 시청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좀 이 작은 습관이라도 좀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게 이제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재미있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양 에너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왜 화가 나면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그 열을 좀 에너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하고 저 에너지라고 엮어서도 할 수 있나요? 네, 그 사람의 체온을 이용해서 만드는 소재들도 지금 있습니다. 합쳐서?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열을 예. 전기 형태로 바꾸는 그런 소재들도 이미 개념은 있고요. 일부 연구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과 태양전지가 또 결합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